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윤성빈입니다. 오늘은 환자랑 보호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양악수술 후 부작용, 그 중에서도 출혈과 감염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출혈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모든 수술은 당연히 수술 후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 후에 진통제를 먹으면서 통증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출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수술은 출혈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양악수술은 구강 내 점막을 절개하고 뼈를 자르고 또 뼈를 쪼개는 그런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더군다나 혈류량이 정말 풍부한 얼굴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이기 때문에 출혈이 굉장히 예상이 많이 되는 수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수술을 함과 동시에 지혈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의 마지막 과정인 봉합에 이르게 되면 사실상 피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혈관은 이미 다 지혈을 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종료되고 환자가 깨고 나면 또 다시 스멀스멀 작은 출혈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술 중에는 우리가 혈압을 좀 낮게 유지하거든요. 근데 전신 마취가 끝나고 환자가 깨면서 의식이 돌아오고 또 통증을 느끼면서 혈압이 다시 올라요. 그러면 아까는 지혈이 됐던 혈관들이 다시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양악수술 과정에서 뼈를 쪼갠다고 했잖아요. 그 쪼개진 뼈의 내면은 원래 완벽히 지혈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곳에서 또 스멀스멀 피가 조금씩 나올 수 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술 도중에 지혈을 꼼꼼하게 해도 수술이 끝나고 난 뒤에 작은 출혈들이 지속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작은 출혈들은 사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알아서 멈추고 또 알아서 사라집니다. 마치 통증처럼요. 그래서 이런 작은 출혈은 양악수술의 부작용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사실상 그냥 필연적인 것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은 출혈이 아니라 큰 출혈이라면 이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져요. 우리가 아무리 수술 도중에 지혈을 꼼꼼하게 했다 하더라도 아주 드물지만 수술 끝나고 나서 큰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출혈은 그 자체만으로도 피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위험하지만 이게 숨 쉬는 걸 어렵게 만드는, 즉 기도를 압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완전히 초응급인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 아래턱 부위에서 큰 출혈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하필이면 피가 고이는 부위가 혀 밑에, 즉 구강저 부위면요, 혀를 뒤로 위로 밀어요. 근데 우리가 혀 뒤에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려진 혀가 기도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숨 쉬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또 우리가 양악수술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코 점막이 손상이 되는데요. 더군다나 우리가 전신마취를 위해서 기도 삭관을 했을 때 그 관이 물리적으로 기도 점막을 좀 붓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양악수술을 하고 나면 원래에도 숨 쉬는 것이 썩 편하지가 않아요, 초반에는. 거기다가 상악 뒤쪽에서 큰 출혈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피가 이제 계속 코 뒤로 넘어가겠죠? 그럼 숨 쉬는 것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숨 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은 완전 응급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럴 때에는 수술장에 다시 들어가서 빠르게 온전히 지혈을 해야 됩니다. 즉 이런 응급 상황을 빨리 캐치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 잘 갖춰진 곳이 안전한 의료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술 직후에 발생하는 작은 출혈은 우리가 피할 수 없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을 거예요. 또 양악수술 직후에 발생하는 감각 이상도 좀 당연한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지난번 신경손상 편에서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감염은 좀 다릅니다. 양악수술 후 발생하는 감염은 세균 감염을 얘기하는 건데 이는 우리가 잘 하면은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비율적으로 따지면 수술 후 감염이 오는 경우가 훨씬 더 적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감염이 왔다 하더라도 잘 소독하고 약을 잘 쓰고 필요하면 절개 및 배농술을 통하면 다 잘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얼굴이 붓고 통증도 있고 고름도 나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뼈의 힐링 자체를 굉장히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염이 오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하는 거예요. 혹시 실제 병원에서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곳에서 양악수술 받고 난 환자분들이 이렇게 핏줄 같은 거 달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딱 봐도 불편해 보이는 이 핏줄도 우리가 수술 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수술 후에도 작은 출혈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입안은 이미 다 꼬매놨는데 그럼 나오는 피는 다 어디로 가나요? 그런 피들이 어디론가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고이게 되어 있고요. 그런 고인 피들은 선지처럼 딱딱해집니다. 이를 우리가 혈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혈종은 세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영양분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세균수를 급증시키고 감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가 고여 있으면 좋지가 않고요. 고여 있을 바에야 밖으로 빼주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핏줄을 넣는 것이고요. 핏줄 끝에는 어떠한 음압을 걸어주는 장치를 달아서 청소기처럼 고인 피를 강제로 빼줍니다. 그리고 빠져나오는 피의 양을 계속 측정해서 어느 수치 이하로 떨어지면 더 이상 빼낼 피가 없구나 라고 판단해서 그 핏줄을 제거합니다. 그 시기가 보통 이틀 정도거든요. 그리고 핏줄을 제거하고 난 뒤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그때 퇴원 안내를 받게 됩니다. 즉 환자분들 수술 후에 핏줄 달고 있는 거 굉장히 불편하고 기괴스러울지 몰라도 우리가 수술 후 감염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한 이틀 정도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악수술의 부작용, 그 중에서도 출혈과 감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하셔서 저랑 상담하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또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강아간면 외과는 치아, 잇몸뿐만 아니라 입술, 침샘, 턱뼈 및 턱관절을 포함하는 얼굴 분야의 전문 분과입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구강아간면 외과가 여러분들에게 친숙해질 때까지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